중정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9일 병신 두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정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0일 정유 첫번째 기사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지금 들은 적 중이와 전린을 잡아다 주문한다 하니 상께서 의심하는 것이 있어서인가 합니다. 그런데 흉종인을 장사하였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원경 왕후께서 승하신 지 이미 100년이 가까웠습니다. 산릉에 임하기 전에 만일 장처가 있었다면 그때 다 판이었을 것이 분명한 일이요. 이미 산릉에 임하였으면 흉종인뿐만 아니라 선종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장사 지낼 이치가 있겠습니까? 패조 때에 또 어찌 호조판처로 도망한 자가 있겠습니까? 성종 즉위 초년에도 이런 요원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정의 왕후께서 그 죄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성종께서 산릉에 임하실 때 서흥인 유승량이라는 자가 꿈으로 점을 치는 설을 가지고 와서 길룡을 고하였는데 나중에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비록 이러한 말을 지어내더라도 지금은 큰일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다만 고자와 비고자를 주문하여 죄를 정함이 가합니다. 하물며 김은기가 친히 금정의 자리를 감독하여 수정한 것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죄인들이 승복하지 않으므로 형벌하면서 문초하게 한 것이다. 또 산맥이 길하고 좋은지 혹은 암장한 자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전린 사람이면 반드시 모두 알 것이므로 명하에 잡아다 주문한 적 역시 모른다고 하니 이는 과연 의심이 없다. 전린의 사람은 다시 신문함이 불가하고 고자와 비고자는 다시 가형 주문해서 말이 한 가지로 나올 때 죄를 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정실록 21권 중정 10년 4월 10일 정유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1권 중정 10년 4월 11일 무술 첫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1권 중정 10년 4월 10일 기한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예절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사함을 입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므로 신등이 논계하였습니다. 예절이 만일 놓아주지 않았는데 자의로 왔다면 자의은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적 충청도에 사를 반포한 경차관이 올라왔다 하니 놓아주었는지를 알아보고서 처리하여야겠습니다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이 주의 일은 경차관의 단자가 이때 아직 입게 하지 않았으므로 발락이 없었다. 중정실록 21권 중정 10년 4월 13일 경자 첫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헌능의 수혹은 30여 호를 제출하여 세능으로 옮겨 정하도록 이미 병조에 전교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선왕 능침의 수호군을 덜어 다른 능으로 정하면 미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 능에는 따로 정하게 하소서. 전라도 절도사 이종인이 군현을 순행할 때 교자 초혼을 탔습니다. 장수가 된 자는 군용으로 출입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 부당합니다. 주문하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며 유난하지 말기를 성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대간의 말을 들으니 과연 선왕 능침의 수호군을 세능에 옮겨 지키게 하면 불가하다. 따로 40호를 정하여 세능을 지키게 하라. 이 종이는 주문하게 하라.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정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3일 경자 두번째 기사 유옥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추를 홍문관 교리로 김세우를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중정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4일 신축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는 17일에 대비전은 창덕궁 동궁으로 이어하고 나는 창덕궁에 이어한다. 사신은 논한다. 임금의 거둥하는 길일은 예조가 주관하고 관상감이 추택하는 것이 줄레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내에서 나를 정하니 상의 마음이 사도에 혹하였음이 여기에서 드러났다.
정원과 근시의 직책이 보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태만하여 풍관하지 않고 온 조중에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애석한 일이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5일 애매인 첫 번째 기사 헌도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6일 계명 첫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전일의 예수가 입게 하기를 졸곡 전에도 경문을 열고 일을 보아야 한다 하므로 내가 이미 그대로 하게 하였다. 다만 그늘에 일이 많음으로 하지 못하였다. 또 비록 다른 궁궐에 이어 하더라도 빈전 발인하기 전에는 경륜에 나아가 일을 볼 수 없고 우제 졸곡간에도 역시 정지함이 가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6일 계명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처음 발설한 자인 중이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이요 말을 전한 상조는 겨우 어린이를 면한 사람이며 진고한 막동은 무상불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동이 부연하여 진고한 것과 중의의 발언이 근거 없으면 그 정상이 모두 이미 드러났으니 다시 추문할 것 없이 현재대로 그 죄를 정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형벌을 가하여 반드시 캐서 물으려고 하면 무지한 사람들이 정신없는 일로 하여 운명할까 염려됩니다. 시추로 죄를 정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정실이 있고 없으면 논하지 말라. 그러나 반드시 신문 내용이 일치된 뒤에야 죄를 정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대비를 받들어 창덕궁에 이어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충청 스사 심형이 전에 전라도 스사가 되었을 때에 한도의 사람이 많이 그 폐해를 받았으며 자신 또한 행신이 없어 변방 장수에 불납합니다. 가소서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심형의 전의 과실은 아직 모르겠다. 충청도는 방어가 기묘하지 않고 또 변방 장수가 될 만한 자의 수효도 적으니 반드시 갈 것이 아니다. 나머지도 아울러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2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공조참판 김급픽과 참의 정광국이 아뢰기를 대여가 강을 건널 때 배 500척을 사용하여야 하겠는데 절반 이상이 부족하므로 사선 중에 장사로 나가는 자는 곧 형조의 보가에 죄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인사가 본조 낭청에 입문하여 말하기를 경강의 사선 5척은 정부 조례의 배인이 함께 데려갈 수 없으며 또 형조에 입문하여 다스리게 하면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본조가 말하기를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정부의 공선이라도 사용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조례의 사선이겠는가 하고 이치에 의거하여 듣지 않으니 사인사가 곧 본조 낭청을 폐초하여 견책하고 또 본조의 서리를 형장 때렸으니 사체에 매우 매몰합니다. 신등은 비염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인사가 반드시 그가 도당의 아문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경들은 비염하지 말고 그 조례의 배는 주용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2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나 원에 토호풍간 김세기 황계 김영이라는 자들이 있어 향리의 삶이여 강한 학기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한때 삼해라고 칭호하였습니다. 관찰사 김세필이 강명한 수령을 택하여 세 곳의 전린을 주문하게 하였는데 그 전린이 또한 모두 두려워하고 겁내어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참컨대 의건부에 명하여 잡아다가 추문하여 그 주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토호 일은 그대로 윤호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2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유돈을 사관은 헌납으로 신광한을 정언으로 채침을 홍문관 수찬으로 임곤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21권 중종 10년 4월 21일 우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전적 황여허니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하니 사류의 바늘에 빨리 서임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개정하소사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2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제주 목사 성수재가 관직에 있으면서 졸하였다. 아내 이씨가 상언하기를 망부의 시신이 해외의 절도에 있는데 집안 사세가 영정하여 호상해 올 수가 없습니다. 창근대 사촌 오라비인 사여군 판관 이세규를 보내어 호상해 오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수재는 무반 가운데 어진 자였다. 지금 해외에서 죽었으니 그 호상인 이세규에게 말을 주어 내려 보내게 하라. 또 경기 충청 전라도 등의 관찰사에게 효유하여 각각 호송하게 함이 가하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성수재는 일찍 무과에 장원 급제하고 여러 번 변방 소임을 역임하여 잠옷 청렴하고 유능하다는 명망이 있었고 조중에서 장차 크게 쓰려고 하였다. 소주를 좋아하여 병을 얻어서 죽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술병으로 돌아가셨고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소방상 안에 실과 생물을 진설함은 송종하는 데 정의를 다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전의 의궤를 시행하는 일은 전대로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소소한 절목의 예물을 어찌 다 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정광필의 의논도 같았으며 우의정 김은기는 의논드리기를 예문에 의하여 진설하지 않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참참간 이 계명이 의논드리기를 전의 의궤 중에 관물을 소방상 안에 놓는다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주려 호분시에는 장사 때가 되면 견거를 따르며 곡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견거는 왕의 혼백이 의빙하는 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 잡기에는 견거는 뇌구를 따른다 하고 주에는 천자의 퇴례에 포가 9개 견거가 9승이고 제후의 퇴례는 포가 7개 견거가 7승이며 포육은 모두 대견전의 생체를 취한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견전에는 생을 쓰지 않고 또 견거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물을 쓰면 이 뜻을 의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소방상 아래에 과일 그릇을 진설하면 설만 모독이 될 것 같으며 또 견거에 끼친 뜻에도 불합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진설하지 않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유순의 의논을 따라 좇았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관직에 있으면서 죽은 자는 본도 관찰사가 호송하는 것이 줄례입니다. 이 세규는 본래 성수재와 관계가 없으며 수재는 또 자제가 없지 않으니 말을 주고 따로 호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수재가 해외에서 죽었는데 이 세규를 호상하는 일로 보냄이 무엇 해됨이 있겠는가? 나머지도 또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충청도의 충주 음성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8일 일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증정실록 21권 증정 10년 4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충조실로 21권 중종 10년 4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충조실로 21권 중종 10년 4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막동이 7차례나 신론을 받고도 그대로 매를 참으면서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형벌을 가하여 신문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증거가 없는 일로 다시 형벌하여 신문하면 불가하다. 적실하지 않은 일을 증거한 것으로 나중에 문초받아 법에 처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10년 4월 3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21권 중종 10년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일 모 첫 번째 기사. 학생 김극괴. 김극괴는 폐조 때 경상도 수군 절도사로 관물을 많이 도취 장주를 범하여 삭직되었다. 정처를 소박하고 첩 불떡과 첩의 아들 매윤, 연윤 등이 몰래 부탁한 말을 들어 적자 원윤을 때려 죽였고 또 연윤의 비첩 온비를 빼앗아 간음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중대로 논단하여 장 100, 유 3천리의 형에 처하였다. 김극괴는 광상부원군 김국광의 아들이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일 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일 모 세 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었다. 중위는 산성의 만약 이 혀를 쓰면 상에게 좋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도 은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요망한 말을 양수인에게 전한 죄로 상좌는 중의 요망한 말을 막동에게 전한 죄로 각각 장 100유 3천리에 처하고 막동은 전에 흉악한 죄로 사형된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있으며 폐조 때에 보조 판사라 하며 이산으로 도망쳐온 사람을 모시고 잘 때에 나쁜 꿈을 꾸었다라는 등의 말을 상좌에게 들었다고 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함부로 진고한 죄로 장 100도 3년에 처하소서.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대행 왕비의 제궁을 발인하다. 의정부가 백간을 거느리고 흥인문 밖에 조전을 올렸다. 사실은 논한다. 조전제를 마치면 백간들이 분반하여 차례로 써서 곡하며 보내는 것이 예이다. 지금 이 예를 거행하지 않았는데도 대간은 예관의 잘못을 규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 예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그랬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일 김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은도가 아뢰기를 요즘 선비들의 풍습이 날로 사칠의 승상에 집을 참람하게 지어 제도가 지나친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신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헐어버리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 반정 이후에 새로 지은 집으로서 참람하게 제도를 지나친 집만을 한승부로 하여금 적발하여 헐어버리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진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행 왕비의 제궁을 현궁에 하관하였다. 진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장경 왕후의 우주를 영경전에 봉안하였다. 우주는 궁중에서 우지를 거행할 때 모시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를 말한다. 진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로 22권 중종 10년 윤 4월 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고형산이 아뢰기를 신이 산릉에 설치한 쌀이 횃불과 가가를 보니 모두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경기 백성들이 공진한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집을 지은 나무로서 건축재가 될 만한 것은 성공감에서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잡목은 희령의 뗄나무로 사용하게 하고 횃불감의 쌀이 묶음은 사제감에 들여보내어
외공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전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백성의 입으로 만든 물건을 쓰고 일이 끝난 뒤는 조정의 경대부들이 사로 청하에 사용하였다. 이것이 한 폐습을 이루고 있었는데 호영산이 홀로 그것을 거르게 여겨 미리 처리하는 방법을 추청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근심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리를 주밀하게 하여 나라의 비용을 아끼고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미세한 일이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은 일이 많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르켜 뇌실 재상이라 하였다. 굳고 착실한 재상이란 말이다. 증정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정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신상 등이 아뢰기를 올해 이에 복제조에 졸국 뒤에는 102에 535 흑각대를 착용하고 갓은 백립을 쓴다 하였는데 지금 예관이 금정 모자, 금정띠에 백립을 쓰는 것은 채모에 어긋난다 하고 선조의 전례를 원용하여 흑립을 쓰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신등이 올해 이를 상과하여 보니 위로는 왕세자와 종친, 백관으로서는 아래는 녹사, 서리에 이르기까지 복제가 모두 흰 갓을 쓴다고 하였으며 빈 이하 내명부에 이르기까지 졸국 뒤에 계두는 모두 흰 배를 사용한다 하였습니다. 제 뜻으로 헤아려 보면 사왕과 백관이 금정 모자, 금정띠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권위로 변복한 것이요. 집에서는 연재 이전에 복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정과 예의에 실로 마땅한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일을 상정할 때에 예를 의논한 신하가 반드시 깊이 헤아려서 한 것이요.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사리와 채모가 서로 어긋나는 복제를 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정희왕후가 상때의 예관도 지금 예관의 생각과 같아서 흑립을 쓰는 제도를 창설하였고 그 뒤로는 그대로 따라 모두 이 예를 썼다고 합니다. 국가의 모든 예는 올해 일을 사용하는데 예관을 일시적인 견해로 가볍게 고치는 것은 실로 미안합니다. 하물며 상사는 차라리 후할지언정 간략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제 예문의 백립 쓰는 예를 버리고 한때의 편견인 전례를 원용하여 백립을 흑립으로 바꾸는 것은 일의 간편한 것만을 따르는 것으로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에 의가하여 백립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문 속에 국상에는 모두 5개월이 되어 장사한다 했는데 지금 겨우 한 달을 지나서 장사하니 대간이 그 급박함을 논개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이러시기를 속장은 우수를 피하려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하에게는 아랫사람의 상사이므로 윤호하지 않으신 것이요 언관도 감히 굳이 다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장하면 졸국도 따라 빨라져서 신자들의 최복 입는 날도 짧게 되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기 상복 소기를 상고하니 부장하는 자는 부우하되 3개월 뒤에 졸국한다 하고 주에 이르기를 보는 부로 읽으니 급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이것은 집이 가난하거나 혹은 다른 까닭으로 3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곧 장사하는 자는 우제를 지내어 신을 봉안하는 일을 놓칠 수 없으나 다만 졸국만은 반드시 3개월 되기를 기다려야 함을 말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려 보면 5개월이 되어 장사해야 할 것을 비록 까닭이 있어 속장하였더라도 졸국은 반드시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제를 마친 뒤에 졸국은 반드시 5개월은 기다리는 것이 고려에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관이 복제 대사에 대하여 어찌 자세히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또한 예관만이 아니고 대신도 있으니 반드시 의계와 예문을 참고하여 할 것일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6일 개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6일 개헌 세 번째 기사. 강원도 평창군에 우박이 내렸다. 크기가 세 알만하여 벼와 곡물이 약간 손상되다.
증조실로 22권 증정 10년 윤 4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고영산 이계명 안당 성 몽정이 의논드리기를 신등이 올해일을 보니 과연 갓은 흰것을 써놓는 글이 있으니 이에 따라 해야 할 것 같으나 다만 금은 모자 금은 띠 차림에 백립을 쓰는 것은 사제에 어긋난 것 같고 백립은 또 주문의 제도가 아니니 한갓 고사만을 지킬 것은 아닙니다. 사체가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므로 성정조의 원조중에 함께 의논하여 이 제도로 개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정조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칠우제를 지낸 뒤 강의를 당하여 졸곡하는 것이 고례이니 반드시 5개월의 기간을 다 채워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의왕후의 상례를 특히 중하게 하였으나 졸곡은 60 내지 70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해왕후의 졸곡은 이번 상의 일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조종 이래로 졸곡을 물려 행한 예제는 없었습니다. 또 이제 고례를 다 따를 수는 없는데 어찌 졸곡만을 반드시 예문에 실려있는 대로 좇을 수 있겠습니까? 예문의 일은 졸곡을 물려서 행한다 한 것은 사대부가 친부모의 사항을 당하였을 때에 한 집안에서 행하는 예제가 그렇다는 것이요. 또 주문공의 가례에 실려있지 않으니 준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방의 수령들은 반드시 기한에 당하여 죄복을 받는 것인데 지금 만약 졸곡을 물려 행한다면 사체가 전도될 것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예문이 다를지라도 사세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순, 송일, 노공필 등의 의논도 같았다. 김전의 의논들이기를 예관이 전의 의궤를 참고한 까닭에 혹 의지와 서로 다를지라도 이는 한때의 편견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절곡에 대해서 신료들이 모두 검정모자를 사용하고 흰 갓을 쓰는 것은 성정조에서도 또한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 수의하여 흑립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의지를 찬장한 신하가 반열에 있었으니 아마 예관의 독단으로 전의 의제를 참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졸곡의 제도는 정의왕후 때는 4개월, 공해왕후 때는 3개월에 행하였으며 칠루가 다 지난 뒤 반드시 5개월을 기다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반드시 5개월을 기다린다면 흰날 후상이 전상보다 지나치다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예기 3월 졸곡설을 국상에 미루어 생각할 때는 5월 졸곡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작은 정수강의 의논도 같았다. 전교하기를 모든 상사는 예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예주가 이미 그 제도를 의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유시하였으니 이제 졸곡에 임하여 갑자기 고친다면 중앙과 지방의 길복과 상복이 반반씩 되어 사체가 온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정광필 등이 아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고영산, 이, 계명, 안당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급의 범장 죄안의 정상이 애매하다는 것은 신등도 들었습니다. 전일의 본부의 사람 또한 그의 무죄를 말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극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죄이므로 이미 스스로 복죄하였으니 만약 고쳐서 분간한다면 한급과 같은 무리들이 반드시 어지럽게 상언할 것이니 이런 단서를 열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일의 본부의 유생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상경하니 한급이 몰래 후하게 대우하고 그의 무죄를 상소 진술하게 하였다. 이에 박원충 등이 박수량의 이름으로 소두를 삼아 허위소를 올렸다. 이때 이르러 그의 모가 상언하였으므로 수위한 것이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정광필, 김은기, 신용계, 고영산, 이계명, 안당 등이 또 의논드리기를 전일의 망합이 온갖 말을 다 하였으나 가볍게 그의 말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로 22권 증정 10년 윤 4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산릉에 있으면서 들으니 사헌부가 가옥의 제도를 넘어서 참남하게 지은 집들을 지적하여 아뢰고 법에 의거하여 철거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즉시 윤허하셨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아래 사람들이 법제를 불고하고 참남하게 제도에 지나친 집을 지은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로서 법령상 당연히 헐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다만 반정 이후에 새로 지은 가옥에서 혹은 10년 혹은 7, 8년이 되도록 모두 편안히 살았으며 또 제도를 넘은 것은 한두 칸 혹은 서너 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헐어야 할 집의 총계는 280여 채나 된다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모두 헐어버린다면 인심이 소유할 것 같습니다. 집을 철거한다는 말은 전부터 듣기 싫어하는 것이니 제도를 크게 지나친 자만을 적발하여 철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신의 집 칸수도 또한 40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사가 적발하지 않은 것은 아마 집이 낮고 더러우며 고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적발된 집들이 철거된다면 신의 집도 제도를 지나친 칸수는 자진 철거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진실로 신이 아랠 수 없는 것이지만 벼슬이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말해야 할 나라 일을 듣고도 비연만 하고 아뢰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감히 아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그것을 오늘의 의덕한 제상들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이때 대신들이 모두 제도를 지나친 일에 관계되었는데 오직 고영산 안당만이 관계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도를 지나친 가옥을 사헌부가 적발하여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 뜻이 지당합니다. 다만 들으니 마땅히 철거해야 할 것이 280여 호에 이른다고 하는데 폐조에서 가옥을 철거할 때 인심 매우 소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극히 심한 자만 적발하여 철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대신이 의논을 올리는데 어찌 감히 구차하게 남의 입을 두려워하는 것에만 마음을 쓴단 말인가. 뒤에 안당이 집을 짓는데 돌기둥을 사용하여 매우 경장하였으니 청렴하고 검소하기란 참으로 어렵구나. 고영사는 최고야. 주제시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주제시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삼도감의 제조 난관 제색 집사에게 농공하여 상을 나눠 주되 차등 있게 하였다. 중종시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야 신상 등이 아뢰기를 상제는 마땅히 정과 예를 의논해야 하니 의교에 말한 흑립은 정이 박한 것이요 의주에 말한 백립은 정이 후한 제도라. 모름지기 의주에 의가하여 정이 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졸곡은 정을 빼앗는 일이니 반드시 5개월의 기한은 모두 채워야만 예에 맞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한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실로만세에 통용할 제도입니다. 지금 졸곡의 시기가 아직 10여일이나 남아있으니 물리어 행한다는 뜻을 충분히 중에 유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정과 예에 맞는데도 감히 구차하고 간편한 제도만을 행하려고 하니 신 등의 뜻에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종조의 대신과 홍문관 대간이 자세히 의논하여 제도를 고치고 드디어 흑립을 사용한 것이다. 또 대신에게 문의하였더니 대신이 이르기를 이미 그 제도를 정하여 중에에 효유하였으니 지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시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가옥 철거하는 일을 본부에 하문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 철거할 수 없는 것을 부당하게 철거한다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철거해야 할 것을 철거하는데 어찌 싫어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방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남되게 제도를 지나친 것이니 철거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또 철거해야 할 질도의 일이 많다고 하여 분간하고자 한다면 법은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한 간이라도 제도를 넘은 것은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가하기를 간각수가 적은 것은 법사가 처음부터 초계하지 않은 것은 그만이지만
이미 초기한 것은 나라에서 까닭없이 철가는 것이 아니다. 아랫 백성이 방언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국가가 법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니 무슨 원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도화서 별제 정한문이 희릉의 그림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보면 장사한 곳에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 놓았는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으니 다시 동그라미를 쳐서 올리라 하며 듣는 이가 측연하여 당 태종이 소릉을 바라보는 뜻에 비할 수 있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0일에는 무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이상군의 향월이란 양민 여자가 한 번에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 둘, 계집 아이 하나였다. 쌀과 콩을 합하여 10석을 내려주었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4일 신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강훈을 경기 관찰사로 삼았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주판관 김양좌는 잔열한 사람이니 큰 고을의 판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송화의 현감 정혜는 본래 병이 있고 또 나이 들어 백성을 다스림에 적합하지 않으니 참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김양자, 정혜 등의 인물을 나는 모르지만 어찌 전조에서 생각 없이 주의하였겠느냐.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졸곡제를 영경전에서 거행하였다. 이날 백관들은 최복을 벗고 흰옷에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사옹원이 웅어를 잡아 진상할 때 승정원이 졸곡 전에 편지를 보내어 그것을 구하여 젖을 담가 두었다가 뒷날에 식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설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행이 이와 같으니 지게 둘 수 없습니다. 참컨대 모두 체임하소서 하고 7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손중돈 좌승지 김근사 우승지 박유령 좌부승지 조순 우부승지 이항 동부승지 허괭이 아뢰기를 사옹원이 위어를 잡았을 때에 본원에서 면포로 이것을 사다가 젖을 담그는 것은 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서리가 전례가 있다 하고 사기를 청하였는데 신등이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니 비염을 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승지 등의 채임을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때 무녀 돌비가 국무라 자칭하고 궁액을 드나들면서 제액을 물리치는 푸닥거리를 하거나 신의 은총을 기도하기도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궁금이 제화로부터 의의에 이르기까지 씹으로 가져가는 것이 많았다. 이때 이르러 사헌부가 추국하여 주의주니 세상 사람들이 쾌하게 여겼다. 다만 대간이
이에 처치 문제로 난처하였다. 준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병조 도청부 승정원 홍문관에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승지를 모두 갈아야 하니 속히 이주를 불러 임명하게 하라.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권균을 예조 판서로 장순손을 좌찬승으로 김전을 우찬승으로 경세창을 도승지로 이자화를 좌승지로 김극성을 우승지로 윤세호를 좌부승지로 민원을 우부승지로 성운을 동부승지로 윤은보를 대사관으로 삼았다. 사실은 논한다. 경세창은 식견이 얕고 그릇이 작아서 이 직임에 합당하지 않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 판서 신용계가 아뢰기를 예조가 공해왕후의 국장 의궤를 의거하여 입직한 대소 인원과 군사들에게 절국 뒤에 모두 길복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지들 또한 입직한 대소 인원 가운데 포함되는데 지금 천단복을 입고 있고 오직 병조 도총부만 길복을 입고 있습니다. 승지는 금밀한 곳에 있으므로 길복을 입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데 지금 천단복을 입고 있고 오직 도총부 병조만이 길복을 입게 되니 매우 괴이합니다. 시비로 나아가 뵐 때는 자연히 길복을 입게 되고 직소에 있을 때에도 항상 길복을 입게 되니 마음이 매우 미안합니다. 더구나 이 제도는 올해 의주에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찬교하기를 과연 괴이한 것 같다. 예조에 문의하라. 예조에서 만약 천단하지 못하면 대신에게 수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신의 병이 아직도 낫지 않습니다. 나라에 큰 상사가 있어 모든 집사들이 분주하게 양리의 일을 돕고 있는데 신은 백간의 우두머리로 한 번도 바늘에 참여하지 못하니 직에 있기가 미안하여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찬교하기를 대저 조정에는 노승한 이가 많아야 좋은 것인데 전에는 노승한 이가 많았으나 근래에 잇따라 서거하였으니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또 듣건대 옛날에는 노인은 항상 부축을 받으며 입골하였다 하니 경이 지금 비록 병이 있을지라도 사피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신상 등이 아뢰기를 요즘 성학을 중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여러 신화를 접견하지 않으신 분도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참간대 속히 경연에 나아가소서 하니 찬교하기를 경연에 나아가지 않은 지가 과연 오래되었다. 졸국 뒤에 즉시 나가려 하였으나 마침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천천히 말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황여헌은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영서역은 중국 사신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영로가 잔폐함으로 품계가 높고 사리에 밝은 노련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이 법을 쓰지 않고 품계가 낮은 황위를 찰방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이조의 잘못입니다. 모름지기 품계가 높은 사람을 임명해 보내야 합니다. 승지 김극성은 전일에 좋지 않다는 무리가 있었으니 다른 벼슬에 사용하는 것이 가하나 승지의 벼슬은 줄 수 없습니다. 민원은 정원에서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으나 임무가 가볍지 않아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관들 모두 채임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황여헌이 일찍이 금강산에서 글을 읽다가 판돈영 부사 윤여필이 수륙회를 베풀어 복을 비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소세양이 또한 황여헌과 함께 가 있었다. 뒤에 언관이 윤여필을 탄핵하여 죄를 지려고 하니 황여헌은 이를 혹 자기가 퍼들은 말이라 하여 이로써 내간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미리 스스로 피할 계책을 세우고 데뷔 전에 문안하였다. 황여헌은 데뷔의 7촌 조카인데 일찍이 이보다 전에 문안드리고 녹비를 하사받은 일도 있었다.
이때 이르러 밀게 하기를 신이 말을 퍼뜨린 것이 아니고 우인 소세양이 같이 보고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사령이 이 말을 듣고 소세양에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니 황여헌이 드디어 탄약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사령과 틈이 벌어져 날로 깊어지니 정사령을 지목하여 매도하기를 안목이 바르지 않고 마음씨도 바르지 않다 하고 또 소세양과도 원수가 되었다. 수륙제는 대비도 또한 설행하는 것이었으며 이 이야기를 퍼뜨린 것을 싫어하는 대비의 뜻을 대비의 일가부지로서 황연이 몰래 여보아 알았던 것이다. 아이고.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윤 4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신상이 차들을 오리기를 요즘 나를 정하여 어수를 옮기는 일이 매우 장황합니다. 궁금해 이르는 밀하여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나 장님과 무당이 제 액을 물리치는 부닥거리를 하는가 하면 포를 쏘며 부적과 주술을 써서 귀신을 두렵게 만들어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헤아려면 반드시 금중에 사괴한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등은 놀라고 근심하여 마지 않습니다. 대체로 마음이 광명하면 요괴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의심이 한번 싹 트면 온갖 괴이한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구구하게 부닥거리와 주술에 매달리면 다만 마음의 의심을 더할 뿐입니다. 임금의 한 몸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사직과 신인의 주가 된 것입니다. 주상의 일동 일정이 바로 가정의 법이 되고 나라의 의포가 되는 것이니 결코 경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학문이 정밀하시고 이치를 밝게 살피시니 사와 정을 일찍이 분별하지 못하시면 아니실 것입니다. 다만 요즘에 잇따라 내척을 당하였으니 비록 성심이 밝고 통달하시어 이성으로 견뎌낼 수 있으나 또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위로는 자전으로부터 아래로는 비너에 이르기까지 상심하고 애통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고 상심한 가운데에는 마음이 움직이기 쉬우니 이 마음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사심이 곧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염려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혹시 슬프고 상심되는 일이 동료되어 사괴한 것에 흔들림을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논란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미 이렇게 되면 엄류한 성격은 화복에 대해 쉽게 겁내는 것이니 궁궐 안에 누군들 의욕하지 않겠습니까? 온 국내의 마음이 모두 바른 것을 이룬다면 괴이한 것이 없어도 괴이한 것이 저절로 생기고 요사한 것이 없어도 요사한 것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니 무릇 귀한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이 모두 괴이한 것이 될 것입니다. 대들보에서 휘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방을 엿보는 형체 없는 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르나 이것은 본래부터 사람의 화복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옛날 요령이 귀괴를 퇴치할 때 부삭을 모두 태우며 말하기를 마땅히 정으로서 사를 막아야 하고 사로서는 사를 구제할 수 없다 하고 난간의 의지에 앉았더니 그날 저녁으로 귀괴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가 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명백한 징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도로서 요사한 것을 진압하여 물리치지 못하고 사슬로서 그것을 다스리려 한다면 무당의 무리가 온갖 꼬투리로 말을 만들어내서 못하는 말이 없게 되어 궁곤을 공동시킬 것이니 궁곤 안에 의구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엄사 설도가 뒤섞여 일어난다면 요사한 것을 막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요괴의 어지러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그 마음을 바르고 정기를 기르시어 의젓이 동요하지 않고 고요히 진정하시면 장차 모든 사괴한 것은 물러가고 온갖 요사한 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위로는 자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비너의 의혹된 마음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금하니 엄숙하고 맑으며 인심이 편안하고 사와 정의 구분을 알아서 요망한 데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내가 비록 학문이 밝지 못하나 고금이 사변을 대강은 알고 있는데 어찌 부인의 사슬에 의하여 의심을 품겠는가. 지금 국내에 잇따라 큰일이 일어나고 또 병 기운이 있어 궁인들이 잇따라 병에 걸림으로 자전을 모시고 어소를 옮긴 것이다. 또 조정조 때부터 본래의 병기로 즉산자가 있으며 방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사람을 공동시키는 떠도는 말을 어찌 다 듣겠느냐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1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이 또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1일 모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들으니 박원종의 아내 윤씨가 상은 속에 행랑은 노복들이 사는 것이요 천인의 집은 법의 열간으로 제안하였으니 행랑은 제도를 지나친 수에 넣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청컨대 철거하지 않게 하소서 했는데 상께서도 그 말에 따라 윤호하셨다 하니 만약 행랑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철거해야 할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저법은 마땅히 위에서부터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이니 어찌 박원종의 집만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마땅히 모두 철거해야 하고 한때의 상언으로 인하여 철거하지 말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고부근에서 어떤 소가 발이 5인 수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다리 하나가 두 앞다리 사이에 생겨 길이는 다른 것과 서로 가지런하나 세 마디로 되어 있고 굴곡이 져서 딛고 다니지는 못하였다. 특이하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산 권민수 사간 이행인 심형 황여헌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2권 정종 10년 년 4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산 권민수 등이 상소하기를 시경에 공경하고 공경할지어다. 하늘은 진실로 밝으시니 그 명을 보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였고 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길이 천명을 지켜가리 하였으며 한나라 광형도 하늘과 사람 사이 관계에는 정침이 서로 움직이는 것 같고 선과 악은 서로 밀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사가 아래에서 행하지만 천상이 위에서 움직이게 되어 하늘이 변이로서 꾸짖는 것은 하늘이 마음이 인군을 인해하여 화폐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깊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전하께서 장사를 맡아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상하시고 계제 하나 정의 아래까지 두루 다 미치지 못하였으며 비록 부지런히 백성의 고통을 구휼하나 실험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사한 음기와 지나친 양기 바람의 이변과 요괴한 일이 없었던 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재앙을 당하여 삼가 두려움이 지극하셨습니다. 어선을 줄이시고 음악을 정지하시며 바른 말을 요구하고 원죄와 지체된 죄수를 관대히 처리하시며 정전을 피하여 거처하시니 하늘의 뜻을 돌이켜 재변을 해소시키기에 넉넉한데 오히려 해마다 재변이 더욱 심합니다. 이제 이 정월에는 서리가 많이 오는 재앙이 있었고 그 위에 우박과 지진이 겹쳐 일어나 잠옷 중첩하여 재앙이 보이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오직 헛된 외식만 있고 실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든 관료들은 게을러서 눈앞의 안일만을 탐내 구차하게 편하려 하며 학교는 폐위하고 선비의 풍습은 날로 경박해져 시들어지고 무너지며 풀어지고 흩어져서 장차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군신 상하가 서로 몸을 닫고 삼가고 조심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정돈할지라도 오히려 극복하지 못할까 두렵거든. 더구나 이제 구구하게 이를 꼬투리나 주워 모아 이래저래 새는 틈을 막고서
헛된 이름만 내걸고 거칠에만 하면서 하늘을 응대하여 재앙이 그치기를 바라니 어찌 속이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대신이라는 것은 나라의 고갱으로서 엄량의 이치를 도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판단을 내려 국론을 통일하고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것만 따라 구차하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서 사리 사욕만 채우며 큰일을 결정하고 큰 계책을 논정할 때면 겨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애매하게 우물쭈물하며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논이 한번 나오면 무사람의 심정에 맞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길과 집 짓는 일 같아서 마침내 정론을 얻지 못하니 하늘이 조화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문관은 경연에서 논사하는 것으로 문한을 다스리고 임금의 고문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성종조에서는 당시에 이름난 선비들을 들어 날마다 경연에서 접견하고 총애와 대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상참하는 날에 전 관원을 참여하게 하고 물러가서는 전적을 자세히 강론하여 밤이 다 되어야 파하는 것이 날마다의 상례가 되었으며 또 묘년의 문사를 뽑아서 휴가를 줘 독사하게 하되 한가한 곳에 거처하게 하여 젖을 일과로 주고 직무에 얽매이지 않게 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성대하고 그 일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요즘 홍문관에는 간관 두 사람만이 있어서 하루씩 연번으로 숙직하는 자만이 상참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항상 집에 있으면서 특별한 회의라도 있지 않으면 일찍이 한 번도 관문에 오지 않습니다. 휴가를 주어 독사하게 한 자는 소관 본사가 사무가 바쁘다고 아뢰어 모두 도로 출사하게 하며 그들 중 서당에 돌아간 자 또한 출입을 제멋대로 하여 학문에 전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문사를 융성하게 권장하는 방법이 지난 날만 못하고 이 주위에 있는 자 또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관습이 되어 전일의 옛 상태를 되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인륜을 밝히고 덕행을 성취하기 위한 곳입니다. 옛날에는 공경대부나 원사의 마다들과 나라의 기유 자제들은 참여하지 않는 이가 없고 그 중에서 서로 비교하여 어진 자와 유능한 자는 흥기시키고 불경한 자에게는 벌을 쓰며 태만한 자에게는 매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거치의 장소를 달리하는 자가 없고 벼슬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며 사람을 취하는데 다른 길이 없었으니 이것이 주희가 선비는 정한 뜻이 있어 다른 것을 사모함이 없고 오직 덕업이 닦이지 않음을 두려워할 뿐 벼슬과 복록이 이르지 않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약관의 나이만 지나면 그 부영된 자가 전례의 습성에 따라 창탁하고 매개하여 벼슬을 얻고 온갖 연주를 통하여 품등과 직급을 거듭하여 올리다가 하루아침에 우연히 과거에 급제만 하게 되면 갑자기 좋은 벼슬을 취득하게 하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록 경서를 깊이 연구한 자는 도리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빠른 길을 버리고 오래도록 관하게 권고하여 아침에는 나물죽을 먹고 저녁에는 소금밥을 먹는 괴로운 길을 택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학교는 날로 천시되고 스승의 도는 정립되지 않고 가르침과 훈도는 밝아지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대학생이 오리를 훔치다가 남에게 구타를 당하고 성기은 유생이 신분증을 갖고서 송부에 드나들고 있으니 매우 부끄럽고 미안할 만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학교와 과거의 두 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경대부와 귀유의 자제들이 학교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부하하고 경망한 무렵애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늘이 이미 존경각에 화재를 일으켜 경고하고 두려워하게 하였건만 전하께서는 아직도 경계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에 거동하시기를 권한 일이 있었건만 대신의 천변설에 구애들에 중지하였고 명현의 유서를 찾아 모을 것을 권한 일이 있었건만 당의 관사가 각을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으니 학교를 일으키고 유서를 숭상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나라의 임금이 정성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되 이미 적임자를 얻으면 오로지 그에게 맡겨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그에게 자문하였습니다. 요즘 병경의 일을 회의할 때 수상이 병으로 휴가를 얻어 집에 있었는데 조정이 그를 내버려 둔 채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고 없고는 비록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를 정성으로 삼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하께서 처음 저기 하실 때에는 아름다운 말을 찾아서 받아들이고 간증 듣기를 기꺼하여 오직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간언을 따르는 사실과 처음과 크게 다릅니다. 비록 청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역시 억지로 힘써 쌀 뿐이요. 듣기 싫어하는 모습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심형의 탐욕과 황여헌의 간사함과 정혜의 노병과 김양좌의 잔약 졸렬함과 윤념, 윤광령의 직책을 오로지 아전에게 이름하는 것과 김극성, 민원이 당의 직임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신등이 되풀이하여 논개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아득히 먼 일처럼 들어 넘기시니 신등은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절실하게 몸을 닫고 반성하시며 성실로서 응대하시고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말며 작은 것을 살피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여기지 말며 허위를 성실하다 여기지 말며 범상한 구례를 전례로 삼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로 잡고 문교를 증하게 하여 풍속을 진작시키며 허심으로 간언을 받아들여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신다면 자연히 재앙은 변화의 상서가 되고 요망한 기운은 화기로 바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서를 보고 대간에게 아뢰기를 지금 상수한 말을 보니 되게 오늘 아침 경연에서 말한 것이다. 그 중에 재변이 한둘이 아니고 모든 관료들이 회의하며 선비의 풍습이 날로 경박하여 간다고 한 것은 확실히 현시의 병폐를 올바로 지적하였다. 요즘 잇따라 재변이 있으므로 나는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모든 관료들이 해이해진 일은 법사가 그 실책을 교찰하여 두려워하게 한다면 그 폐단은 저절로 고쳐질 것이다. 학교의 폐이는 말이 있은 지가 오래되어 내가 특히 유의하고 문교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사장된 자가 부지런하지 않고 부영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서서히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베풀고 교육을 올바르게 하면 선비의 풍습도 따라 고쳐질 것이다. 대신에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를 듣고 스스로 고치면 그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홍문관이 저는 상참 참석하는 것이 조정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입측한 관원만 참석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독서 당에 있는 관원들을 도로 불러온 것은 당의 관사의 실책이고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은 관원 자신의 잘못이다. 변경의 일을 스상에게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의하는 날 몇 품 이상의 관원이 회의하라고 하교하였는데 정원이 서기한 뒤에야 어느 정성이 불참한 것을 알았고 그전에는 내가 미처 몰랐다. 수상이 불참하면 담당 승지가 그의 재택에 가서 수의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조정대사를 수상에게 문의하지 않은 것은 과연 잘못된 것 같다. 논박한 인물에 대하여 연호하지 않은 것은 옛날부터 임금된 자는 인물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 장량하는 것이요. 혹 듣기도 하고 혹 듣지 않기도 하는 것은 그 진퇴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어찌 딴 뜻이 있으며 또한 간언을 싫어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하였다.